엄지공주. 꽃을 좋아하는 마음씨 고운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지요. 하늘님, 저에게도 귀여운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날마다 기도했어요. 어느 날 별님이 내려와 꽃씨 하나를 할머니에게 주었어요. 할머니는 꽃씨를 심어 정성껏 가꾸었지요. 얼마 후 꽃씨가 자라서 빨갛고 예쁜 꽃이 피었어요. 예쁜 꽃잎이 열리면서 꽃 속에서 엄지손가락만한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아이 귀엽기도 해라. 너를 엄지공주라고 부르마. 엄지공주는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엄지공주가 호두껍질로 만든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무섭게 생긴 두꺼비가 몰래 들어왔어요. 허허허, 예쁜 아가씨군. 두꺼비는 엄지공주를 연못으로 데려갔어요. 엄지공주는 연꽃 위에서 밤을 보냈어요. 아침이 되어 눈을 뜬 엄지공주는 두꺼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꺼비는 허허, 아가씨, 우리 아들과 결혼해 주겠소? 아빠 두꺼비가 말하자 아들 두꺼비가 히히 웃으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엄지공주는 너무나 무서워 엉엉 울었어요. 엄지공주의 울음소리를 듣고 연못 속에 물고기들이 모여들었어요. 어이 불쌍해, 엄지공주를 도와주자. 가재가 커다란 집게로 연꽃 줄기를 싹둑 잘랐어요. 정말 고마워요, 가재님, 물고기님. 엄지공주는 연꽃잎과 함께 물 위로 동동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날아온 풍뎅이가 엄지공주를 덥석 물고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내 색시 예쁘지? 풍뎅이는 친구들에게 엄지공주를 자랑했어요. 다리는 들뿐이고 날개도 없잖아. 친구들이 놀려대자 풍뎅이는 엄지공주를 남겨놓고 훌쩍 날아가 버렸어요. 어느덧 숲속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무서운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엄지공주는 눈 덮인 들판을 걷고 있었어요. 아, 추워. 저기 집이 있네. 그곳은 들쥐 아주머니의 집이었어요. 들쥐 아주머니는 엄지공주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엄지공주는 들쥐 아주머니의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두더지가 놀러 왔어요. 두더지는 엄지공주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내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들쥐 아주머니는 기뻤지만 엄지공주는 두더지의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엄지공주는 슬퍼하며 숲을 거닐다가 눈 위에 제비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이 가엾어라, 날개를 다쳤네. 제비님, 제비님, 기운을 내세요. 엄지공주는 제비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되자 제비는 다시 날 수 있게 되었어요. 찍찍찍찍, 엄지공주님 고마웠어요. 제가 꽃나라로 데려다 드릴게요. 안 돼요. 함께 가고 싶지만 저는 두더지의 아내가 되어야 한답니다. 제비는 혼자서 꽃나라로 떠났어요. 엄지공주는 너무나 슬펐어요. 두더지와 결혼하면 푸른 하늘도 예쁜 꽃과 새들도 볼 수 없을 테니까요. 햇님,
꽃님, 모두 안녕히 계세요. 엄지공주는 꽃들과 햇님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에요. 그때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리더니 꽃나라로 갔던 제비가 돌아왔어요. 찍찍찍찍, 엄지공주님, 저와 함께 행복한 꽃나라로 가요. 제비는 엄지공주를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엄지공주가 꽃나라에 도착하자 꽃나라 왕자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엄지공주님. 고맙습니다, 왕자님. 정말 아름다운 곳이군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곳에 오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엄지공주는 꽃나라에서 멋진 왕자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가 숲속에서 말다툼을 벌였단다. 토끼가 말했지. 내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알아? 머리도 너보다 훨씬 좋다고. 너는 느려 터진 데다가 등에는 집까지 지고 다녀야 하니 답답하지도 않니? 하지만 거북이의 생각은 달랐어. 거북이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단다. 누가 더 빠른지 겨루어 볼래? 여기서 출발해서 저 언덕을 넘고 산 울타리와 당근밭을 지나 고물수레가 있는 데까지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야. 어때? 토끼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지. 보나마나 내가 이기지. 하지만 거북이 네가 굳이 겨루어 보고 싶다면 시합을 해보자고. 소문은 금세 온 숲으로 퍼져나갔어. 온갖 동물들이 달리기 시합을 보려고 몰려들었지. 거북이가 어떻게 토끼를 이기겠어? 여우가 말했지. 누가 이길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야. 올빼미가 점잖게 말했단다. 출발 신호는 숲타기 하기로 했어. 구경꾼들이 뒤로 물러서자 수탉은 숨을 한껏 들이마셨지. 꼬끼요! 신호가 울리자 토끼는 풀밭을 박차고 손살같이 달렸어. 거북이도 엉금엉금 뒤따라갔지. 눈 깜짝할 사이에 토끼는 언덕을 훌쩍 넘어 산 울타리에 다다랐어. 뒤를 돌아보니 거북이는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토끼는 걸음을 멈추고 맛있는 풀잎을 오물오물 먹었어. 거북이는 터벅터벅 언덕까지 왔어. 그리고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한 발, 두 발 언덕으로 올라갔단다. 새들이 거북이를 힘차게 응원해 주었지. 찍찍찍찍, 찍찍찍찍, 거북아 힘내, 거북아 힘내, 찍찍찍찍, 찍찍찍찍. 토끼는 산 울타리에 풀잎을 먹고 나서 다시 힘껏 뛰었지. 어느새 토끼는 당근밭에 이르렀어. 그런데 토끼는 당근을 무척 좋아했단다. 당근을 보고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 토끼는 당근을 먹고 또 먹고 실컷 먹었어. 아, 맛있다. 아, 역시 당근은 너무 맛있어. 아, 배불러. 뱃속이 그득해지니까 잠이 솔솔 쏟아졌단다. 졸려. 토끼는 당근밭에 누워서 잠을 잤어. 거북이는 이제 겨우 산 울타리까지 왔고 거북이는 벌써 힘이 다 빠졌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꾸물꾸물
계속 기어갔어. 마침내 거북이도 당근밭까지 왔지. 하지만 토끼는 쿨쿨 잠을 자느라 거북이가 지나가는 줄도 몰랐어. 그러다가 토끼는 잠이 번쩍 깼어. 토끼는 고물수레 쪽을 바라보다가 그만 깜짝 놀랐단다. 거북이가 벌써 고물수레 바로 앞까지 갔지 뭐야. 토끼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 거북이가 이겼지. 숲속 동물들이 거북이를 겹겹이 에워쌌어. 그러자 거북이는 이렇게 말했단다. 나는 정말 느려. 하지만 쉬지 않고 꾸준히 걸었기 때문에 빨라도 끈기 없는 토끼를 이긴 거야. 만세! 내가 토끼를 이겼다. 만세! 수박 먹은 아기 도깨비. 산속 깊은 곳에 도깨비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얘들아, 음식은 초록색만 먹도록 해라. 그래야 엄마 아빠처럼 녹색 피부를 가질 수 있단다. 사람들의 음식은 절대로 먹어선 안 돼요. 알겠지? 알았어요, 엄마. 아기 도깨비 형제는 초록 풀잎들을 따먹었어요. 형아, 저 산을 넘어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보자. 해가 질 무렵 도깨비 형제는 마을로 내려왔어요. 형, 저건 뭐야? 맛있겠다. 안 돼. 저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야. 하지만 초록색이잖아. 안 된다니까? 사람들의 음식을 먹으면 얼굴이 살색으로 변한다고 엄마가 말했잖아. 형 도깨비가 말렸지만 아기 도깨비는 수박을 먹기 시작했어요. 와, 맛있다. 형도 먹어봐. 달고 시원해. 쓱쓱 싹싹싹 쓱쓱 싹싹싹. 야, 큰일 났어. 네 얼굴이 변하고 있어. 형 도깨비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때였어요. 원두막에서 잠을 자던 조그만 여자아이 은비가 말했어요. 야, 도깨비다. 아기 도깨비야. 할머니는 깊이 잠드셨어. 걱정 말고 많이 먹어. 도깨비 형제는 깜짝 놀라 산속으로 뛰어갔어요. 아니 얘야, 이 얼굴을 어쩌지? 그날 밤 아기 도깨비는 열이 나고 아팠어요. 다시는 사람들의 음식을 먹어선 안 돼요. 엄마 도깨비는 밤새 풀즙을 짜서 아기 도깨비를 치료해 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 다행이다. 이제 얼굴이 연두빛이 되었구나. 잘못했어요, 엄마. 그때 어디선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제가 분명히 아기 도깨비를 보았어요. 저 산속으로 뛰어갔어요. 은비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그래, 그럼 이만치 수박을 두고 가자. 자, 도깨비들아, 수박을 맛있게 먹어라. 할머니와 은비는 커다란 수박을 산속으로 대굴대굴 굴려보냈어요. 수박을 본 엄마 도깨비가 말했어요. 얘야, 절대로 사람의 음식을 먹어선 안 된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은비네 집 수박이 훨씬 크고 맛있었으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았다. 그 다음 해부터 은비네 집 수박 농사가 이상하게 잘 되었어요. 크고 달고 시원한 맛. 사람들은 은비네 수박을 도깨비 수박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여름밤이면 아기 도깨비는 은비와 수박이 보고 싶어 가끔 마을로 내려온답니다. 무지개 물고기. 깊은 바닷속에 예쁜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그 물고기는 보통 물고기가 아니라 온 바다에서 가장 예쁜 물고기였어요. 얘들아, 저기 반짝이는 물고기가 있어. 우와, 정말 반짝거리네? 꼭 무지개 같아. 우리 저 물고기를 무지개 물고기라고 부르자. 무지개 물고기야, 우리랑 같이 놀자. 하지만 무지개 물고기는 잘난 체를 하면서 휙 지나가 버렸어요. 못생긴 것들이. 어느 날 파란 꼬마 물고기가 무지개 물고기를 불렀어요. 무지개 물고기야, 너 정말 비늘이 멋져. 나 한 개만 주면 안 될까? 뭐라고? 이건 내가 가장 아끼는 반짝이 비늘이라서 안 되겠는데? 무지개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흔들며 지나가 버렸어요. 파란 물고기야, 무지개 물고기를 봐도 예쁘다고 하지 말자. 마음이 나쁜가 봐. 그래, 분홍 물고기야. 우리 무지개 물고기랑 같이 놀지 말자. 그 뒤부터 다른 물고기들은 무지개 물고기를 못 본 채 했어요. 이상하네. 왜 모두 나를 보고 가버리는 거지? 옆에 있던 문어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무지개 물고기야, 친구들과 놀고 싶니? 예, 그런데 모두 나만 보면 다들 숨어버려요. 방법이 있단다. 반짝이는 너의 비늘을 친구들에게 한 개씩 나누어 주거라. 그럼 넌 행복한 물고기가 될 거야. 그럼 제 모습이 미워질 텐데요. 어쩌죠? 무지개 물고기는 반짝이는 비늘을 한번 쓰다듬어 보았어요. 그리고는 결심을 했어요. 파란 물고기야, 분홍 물고기야, 이리 와. 내 반짝이는 비늘을 줄게. 정말? 우와, 신난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반짝거려. 무지개 물고기야, 고마워. 얼마 뒤 다른 물고기들도 무지개 물고기 주변으로 몰려왔어요. 얘들아, 내 반짝이 비늘을 하나씩 나눠줄게. 반짝이는 비늘을 받아든 물고기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반짝이 비늘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수록 무지개 물고기의 마음도 점점 더 행복해졌어요. 무지개 물고기야, 이리 와.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놀자. 그래, 지금 갈게. 무지개 물고기는 친구들과 여기저기 헤엄쳐 다니며 신나게 놀았어요. 온 바다는 반짝이 비늘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답니다. 당근을 싫어한 아기 토끼. 숲속 마을에 엄마 토끼와 아기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엄마, 난 당근이 싫어요. 맛이 없단 말이에요. 아기 토끼는 매일매일 투정을 부렸어요. 당근은 싫어. 안 먹을 거야. 아가야, 당근은 우리 토끼들에게는 제일 좋은 음식이란다. 당근을 먹어야 키도 커지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투정 부리고 안 먹으면 튼튼해질 수 없단다. 하지만 당근이 싫은걸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맛있는 거 먹을래요. 엄마 토끼가 아무리 달래보아도 아기 토끼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기 토끼는 맛있는 것을 먹겠다며 강아지를 찾아갔어요. 안녕, 강아지야. 우리 엄마는 매일 나에게 당근만 주신단다. 나도 너처럼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강아지가 말했어요. 그래? 이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데? 토끼야, 너도 먹어봐. 강아지는 토끼에게 뼈다귀를 주었어요. 와, 맛있겠다. 고마워. 토끼는 고맙다며 강아지가 준 뼈다귀를 먹으려고 했지만 딱딱한 뼈다귀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 딱딱해. 너무 딱딱해서 이가 아파. 난 못 먹겠어. 토끼는 생선을 먹고 있는 고양이를 찾아갔어요. 안녕, 고양이야. 우리 엄마는 나에게 매일 당근만 주신단다. 나도 너처럼 맛있는 생선을 먹고 싶어. 나에게도 맛있는 생선을 나눠주지 않겠니? 토끼의 말에 고양이는 야, 이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데 토끼야, 너도 먹어봐. 히히, 고마워 고양이야. 토끼는 고양이가 준 생선을 먹으려고 했지만 따가운 가시가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 따가워. 가시가 너무 많아서 나는 못 먹겠어. 토끼는 다시 앞마당에서 쌀알을 쪼아 먹고 있는 암탉에게 갔어요. 안녕하세요, 암탉 아주머니. 저는 엄마가 매일 당근만 먹으래요. 저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저에게도 맛있는 쌀알을 나눠주실 수 있나요? 토끼의 말에 암탉은 꼬꼬꼬꼬, 그럼 귀여운 아기 토끼야, 얼마든지 먹으렴. 아기 토끼는 암탉이 준 쌀알을 먹으려고 했지만 암탉처럼 부리가 없는 아기 토끼는 흙이 코로 들어가 쌀알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야, 내 코야. 쌀알을 먹으려다 내 코만 땅에 찍게 됐잖아. 코 아파. 아기 토끼는 강아지가 준 뼈다귀도, 고양이가 준 생선도, 그리고 암탉이 준 쌀알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기 토끼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팠어요. 아, 배고파. 아기 토끼는 엄마가 준 당근이 생각났어요. 아기 토끼는 집을 향해 깡총깡총 뛰어갔어요. 엄마, 엄마, 당근 주세요. 예쁜 우리 아가 많이 먹으렴. 엄마,
당근이 정말 정말 맛있어요. 이제부터는 투정 안 하고 엄마가 주시는 채소와 당근을 맛있게 먹어서 튼튼하고 키도 커질 거예요. 아기 토끼는 당근을 냠냠냠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 토끼는 아기 토끼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집 나간 방울 신발. 옛날에 요술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고, 큰일이구만. 내 신발이 어디 있지? 틀림없이 여기 두었는데. 요술할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보았지만 신발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니, 어떤 녀석이 내 신발을 물어뜯었지? 한참 만에 찾은 신발은 지구멍 옆에 있었지만 다 뜯어져 있지 뭐예요. 할 수 없구만. 분명히 고양이 녀석 짓일 게야. 요술할머니는 신발 가게에 갔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떤 신발을 드릴까요? 여기 까만 신발은 어떠세요? 싫어. 저기 저 방울 달린 신발을 주게나.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신발을 신게 됐구먼. 마음에 꼭 드는 신발을 신게 된 요술할머니는 기분이 좋아 당장에 요술을 걸었어요. 수리 마수리 알라까마마 깔라마 쿵딱 번쩍 야! 그날부터 요술에 걸린 방울 신발은 할머니의 말을 잘 들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요술할머니의 꿈속에서 고양이가 살금살금 다가왔어요. 이 녀석 썩 나가지 못해. 그러나 고양이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 녀석 어서 썩 나가라니까. 요술할머니의 잠꼬대가 어찌나 컸던지 잠자고 있던 요술 신발이 벌떡 일어났어요.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방울 신발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어요. 아침에 눈을 뜬 요술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글쎄, 방울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방울 신발아, 어디 갔니? 어서 돌아오너라. 하지만 방울 신발은 아주 멀리 갔나 봐요. 요술할머니는 방울 신발을 찾아 지금도 산속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대요. 여러분, 혹시 방울 달린 신발을 발견하거든 얼른 신어보세요. 요술 걸린 방울 신발일지도 모르니까요. 못난이 새. 숲속에는 많은 친구들이 서로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숲에는 못난이 새 한 마리가 있었지요. 못난이 새는 언제나 자신이 없었어요. 나는 왜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엄마 새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야, 넌 용기가 없을 뿐이야. 누구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단다. 어느 날 숲속에서 염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이크 시험 중. 우리 동물 마을에서 장기 자랑 대회를 열겠습니다. 모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부터 동물들은 야단이 났지요. 난 더 높은 곳에 있는 과일을 따야지. 기린은 열심히 목베기 체조를 했어요. 헤헤, 내 제주 넘기는 아무도 흉내내지 못할걸? 다람쥐도 제주 넘기를 했지요. 내 노래 솜씨는 아무도 못 따라올 거야. 꾀꼴, 꾀꼴. 꾀꼬리는 목청을 가다듬었어요. 하지만 못난이 새는 바위 뒤에서 울고 있었지요.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못난이 새는 아무것도 못한대요 못한대요. 난 왜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그때 할머니 새가 다가와서 다정하게 말했어요. 아가야, 넌 못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지금부터 꼬리에 힘을 주는 연습을 100번만 해보렴. 못난이 새는 그날부터 열심히 연습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나, 둘, 셋, 뽕! 처음에는 방귀만 나왔지요. 그래, 힘들어도 참고 100번만 해봐야지. 드디어 장기자랑 대회 날이 되었어요. 맨 마지막으로 못난이 새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하하, 못난이 새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하러 나왔다? 못난이 새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똑똑하게 말했지요. 여러분, 저도 분명히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남을 놀리거나 함부로 깔보는 행동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자 모두 조용해졌어요. 그때 못난이 새는 꼬리에 힘껏 힘을 주었지요. 하나, 둘, 셋!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너무도 아름다운 꼬리가 펼쳐진 거예요. 모두들 박수를 치며 놀라워했어요. 그날부터 숲속 마을 동물들은 서로를 존중해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곰 잡으러 간 토끼. 곰을 좋아하는 하얀 토끼가 있었어요. 커다란 곰, 작은 곰, 털복숭이 곰, 심지어 무서운 곰도 좋아했지요. 흰토끼는 중얼거렸어요. 곰을 찾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다면 말이야. 털이 많고 커다란 곰일수록 좋은데. 흰토끼는 책을 한 권 샀어요. 곰사냥 완전 정복 4단계라는 책이었지요. 흰토끼는 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곰사냥 1단계. 준비물과 주의사항. 곰을 잡으려면 끈과 그물과 손전 등이 필요하다. 혼자 가면 위험해서 친구랑 함께 가는 것이 좋다. 첫 번째 방법을 다 읽은 흰토끼는 친구인 산토끼에게 깡총깡총 뛰어갔어요. 산토끼야, 중요한 일이 있어. 곰 사냥을 갈 건데 너도 꼭 같이 갔으면 해. 산토끼가
물었어요. 곰 사냥? 곰을 어떻게 사냥하는데? 흰토끼가 대답했어요. 그건 책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내가 다 준비했지. 흰토끼야, 너 정말 곰을 찾으러 갈 거야? 그렇다니까. 난 털이 많고 무서운 곰일수록 좋아. 알았어. 그럼 2단계 방법을 읽어보자. 곰 사냥 2단계. 곰을 찾아내고 주의하기. 곰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우선 곰 발자국이 있는지 땅바닥을 살펴본다. 곰은 발톱으로 나무 긁는 것을 좋아한다. 2단계 방법을 읽은 산토끼가 말했어요. 난 곰 사냥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 곰 발자국 찾는 일 따위는 안 하고 싶어. 흰토끼야, 우리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그때 흰토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산토끼야, 이것 좀 봐. 여기 엄청 큰 발자국과 깊게 나무를 긁은 자국이 있어. 엄청나게 털이 많고 커다란 곰인 것 같아. 흰토끼의 큰 소리를 듣고 부엉이가 물었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곰 사냥을 하고 있어요. 흰토끼의 말에 부엉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뭐? 너희들이 곰 사냥을 한다고? 안 돼. 그건 위험해. 다칠 수도 있단다. 부엉이가 말렸지만 흰토끼는 곰을 잡을 수 있다며 그물과 손전등을 들고 곰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산토끼도 책을 들고 따라갔지요. 그때 어디선가 꾸르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큰 나무숲을 지나가던 흰토끼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산토끼에게 말했어요. 쉿! 산토끼야, 이 소리 들려? 꼬르륵거리는 소리 말이야. 응, 들려. 곰이 배가 고파서 내는 소리잖아. 곰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이제 어떡하지? 산토끼가 겁에 질려 말했어요. 얼른 책을 읽어보자. 흰토끼가 3단계 방법을 읽으려고 할 때 산토끼가 벌벌 떨며 말했어요. 흰토끼야, 저기 좀 봐. 곰이야. 산토끼는 와들와들 떨며 나무 뒤로 숨었어요. 풀숲에 있던 아기 곰이 그물을 들고 있던 산토끼를 보며 말했어요. 와, 토끼다. 배고픈데 잘 됐다. 그때였어요. 엄마 곰이 아기 곰에게 소리쳤어요. 아가야, 저녁 먹자. 오늘 저녁은 콩을 듬뿍 얹어 만든 곰만큼 커다란 토스트란다. 우와, 맛있겠다. 금방 갈게요, 엄마. 아기 곰이 대답했어요. 안 돼! 돌아와! 흰토끼가 저녁밥을 먹으러 가는 아기 곰에게 외쳤어요. 흰토끼는 재빨리 곰 사냥 마지막 4단계 방법을 읽기 시작했어요. 곰 사냥 4단계. 곰은 토끼를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헉! 마지막 4단계를 읽은 흰토끼는 화들짝 놀라 다리가 오들오들 떨리기 시작했지 뭐예요. 나무 뒤에 숨어있던 산토끼는
흰토끼의 팔을 붙잡고 말했어요. 흰토끼야, 어서 달아나자. 하마터면 곰들이 콩 대신 우리를 저녁으로 먹을 뻔했어. 너무 놀란 흰토끼와 산토끼는 끈과 그물과 손전등을 버리고 깡총깡총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집 나가자 꿀꿀꿀. 아기 돼지 뿌와 톤과 양이 수건을 가지고 싸우다가 엄마한테 혼이 났어요. 아무거나 쓰면 어때? 다 같잖아. 당근이 싫다고 투덜거리다가 혼이 났어요. 당근을 안 먹으면 키가 안 커요. 장난감을 잔뜩 어질러 놓았다가 또 혼이 났어요. 놀고 난 후에는 정리하고 치우라고 했지. 그리고 뿌가 때렸다는 둥, 톤이 발로 찼다는 둥, 양이 꼬리를 잡아다녔다는 둥 아주 시끄러웠어요. 제발 그만해 하고 엄마가 혼을 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마침내 엄마는 몹시 화가 났어요. 엄마 말을 안 듣는 아이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야. 모두 다 나가. 엄마의 화난 소리에 아기 돼지들은 풀이 죽었어요. 그때 뿌가 말했어요. 엄마 화만 내. 이런 집은 정말 싫어. 톤도 말했어요. 우리 이 집 아이가 아니라면 집을 나가자. 양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집 나가서 다른 집 아이가 되자. 아기 돼지들은 집 나갈 준비를 했어요. 엄마,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집을 나가요. 아기 돼지들이 집을 나가 걸어가는데 토끼 아줌마와 아기 토끼들이 살고 있는 집이 보였어요. 톤이 말했어요. 혹시 우리가 찾고 있는 집일지도 몰라. 그러자 뿌가 내가 물어볼게. 라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토끼 아주머니. 저희가 토끼 아주머니 집 아이가 되어도 돼요? 토끼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무슨 일이니? 너희들은 돼지네 집 아이들이 아니니? 하지만 엄마가 말 안 듣는 아이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토끼 아주머니는 귀를 쫑긋 세우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잠깐 있어 볼래? 토끼 아주머니는 뿌와 톤과 양을 당근밭으로 데리고 갔어요. 토끼야, 이렇게 많은 당근으로 무얼 하니? 뿌가 아기 토끼들에게 묻자 우리가 먹지. 우리는 날마다 당근만 먹어. 당근 샐러드에 당근 주스, 당근죽에 당근 튀김. 아기 토끼들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날마다 당근만 먹는다고? 뿌와 톤과 양은 아기 토끼들의 말에 놀래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무래도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아. 아기 돼지들은 당근밭에서 살금살금 도망쳤어요. 아기 돼지들이 다시 걸어가는데 강이 나왔어요. 강 저쪽에 집이 있고 거기서 악어 아주머니랑 악어 아저씨가 놀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가 찾고 있는 집일지도 몰라. 톤이 악어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희가 이 집 아이가 되어도 돼요? 악어 아주머니가 톤의 말에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아니, 무슨 일이니? 너희들은 돼지네 집 아이들이 아니니? 하지만 엄마가 말 안 듣는 아이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악어 아주머니는 입을 크게 벌리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잠깐 있어 볼래? 아이가 없는 악어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무척 기뻤어요. 악어 아주머니는 달콤한 과자를 아기 돼지들에게 잔뜩 주었지요. 그리고는 자, 간식을 먹은 후에는 잠을 자야지. 어린아이들은 낮잠을 자야 해. 라며 억지로 아기 돼지들을 재웠어요. 어린아이는 낮잠을 자야 한대. 싫어. 우리가 아이인가? 낮잠을 자게? 여기도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아. 아기 돼지들은 창문으로 몰래 도망쳤어요. 아기 돼지들이 다시 걸어가는데 또 집이 나왔어요. 까마귀 아주머니가 의자를 손질하고 있었지요.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찾고 있는 집일지도 몰라. 양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희가 아주머니 집 아이가 되어도 돼요? 까마귀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아니, 무슨 일이니? 너희들은 돼지네 집 아이들이 아니니? 하지만 엄마가 말 안 듣는 아이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까마귀 아주머니는 날개를 펄럭거리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잠깐 있어 볼래? 뿌와 톤과 양이 까마귀 아주머니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마리의 아기 까마귀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고 있던 아기 까마귀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자 다른 까마귀들도 한꺼번에 울기 시작했어요. 뿌가 달래도 그치지 않았어요. 톤이 노래를 불러주어도 그치지 않았어요.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기 까마귀들에게 양이 말했어요. 말 안 듣는 아이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야. 그래도 아기 까마귀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고 깍깍 계속 울었어요. 어우,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이런 집은 싫어. 정말 싫어. 여기도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아. 아기 돼지들은 울고 있는 아기 까마귀들을 피해 재빨리 도망쳤어요. 다른 집 아이가 되는 건 너무 어려워. 뿌와 톤과 양이 찾는 집은 없었어요. 뿌가 말했어요. 그럼 할 수 없지. 오늘 밤에는 우리가 이불로 집을 만들어서 밖에서 자자. 아기 돼지들은 이불로 집을 만들면서 좋아했어요. 이 집 참 좋다. 마당도 마음에 들고. 먹을 것도 있고. 아기 돼지들은 이불로 만든 집 마당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곧 노는데도 실증이 났어요. 과자도 다 떨어지고 점점 날도 어두워졌지요. 배고파. 톤이 말했어요. 이 집도 별로 재미없어. 뿌가 말했어요. 엄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양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뿌, 톤, 양, 어디 있니? 밥 먹자. 멀리서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 엄마다. 아기 돼지들은 벌떡 일어나 달리고 달려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뿌와 톤과 양은 사랑하는 엄마에게 달려가 꼭 안겼어요. 엄마 돼지도 아기 돼지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답니다. 우리 엄마, 너 가져. 귀여운 아기 쥐가 있었어요. 아기 쥐는 오늘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장난을 쳤지요. 얘야, 조용히 좀 해라. 그러나 꼬마 쥐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참다 못한 엄마 쥐는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이제 그만 가서 자. 나는 주워온 게 틀림없어.
진짜 엄마라면 나를 항상 예뻐만 해줄 텐데. 꼬마 쥐는 새로운 엄마를 사러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백화점에도 가보고 시장에도 가보았지만 엄마를 파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 엄마를 빌리면 되겠다. 그때 엄마 코끼리한테 야단을 맞은 아기 코끼리가 소리쳤어요. 내가 빌려줄게. 우리 엄마 너 가져. 정말이니? 엄마 코끼리는 꼬마 쥐를 반갑게 맞아주고 부드럽고 긴 코로 꼬마 쥐를 안고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읽어주었어요. 꼬마 쥐가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엄마 코끼리가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그런데 자장가 소리가 얼마나 큰지 꼬마 쥐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자장 자장. 엄마 코끼리는 목소리도 너무 크고 몸집도 너무 커. 꼬마 쥐는 다른 엄마를 찾아 들판에 있는 소를 찾아갔어요. 엄마, 그래? 내가 너의 좋은 엄마가 되어줄게. 엄마. 그러나 엄마 소는 하루 종일 풀만 뜯어먹지 뭐예요. 엄마 소는 너무 재미가 없어. 꼬마 쥐는 엄마 토끼와 채소밭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따뜻한 양과 지내기도 했어요. 야, 엄마 양은 정말 폭신폭신해. 하지만 진짜 엄마는 아니야.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고양이가 꼬마쥐 곁으로 살금살금 다가왔어요. 야, 얘야, 내가 너의 좋은 엄마가 되어줄게. 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꼬마쥐는 너무나 무서워 쥐구멍으로 달아났지요. 아가야, 어서 온. 꼬마쥐를 걱정하고 있던 엄마는 무척 기뻤어요. 엄마, 세상엔 코끼리 엄마도 있고 토끼 엄마도 있고 또 빼빼 엄마도 있고 뚱보 엄마도 있지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는 바로 우리 엄마예요. 엄마, 사랑해요. 꼬마쥐는 엄마를 꼭 안았답니다. 헨젤과 그레텔.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지요. 오빠는 헨젤, 여동생은 그레텔이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의 엄마가 돌아가시고 헨젤의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새어머니의 마음씨가 아주 고약해서 헨젤과 그레텔을 미워했어요. 새어머니는 나쁜 꾀를 한 가지 생각해냈어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두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모두 굶어 죽기 전에 아이들을 숲속에 버립시다. 그럴 수는 없어요. 힘들어도 아이들과 함께 지냅시다. 헨젤의 아버지가 말했지만 새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졸라댔어요. 마음 약한 아버지는 결국 허락하고 말았지요. 밖에서 헨젤이 엿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날 밤 오빠 헨젤은 살그머니 뜰로 나가 달빛에 반짝이는 조약돌을 주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 헨젤은 조약돌을 담은 조그마한 주머니를 숨겨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얘들아, 나무하러 가자꾸나. 새어머니가 다정한 척하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동생 그레텔은 숲길을 걸어가며 오빠, 이 숲이 너무 예뻐. 꽃들도 많고 새소리도 들리고 너무너무 좋아. 라며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오빠 헨젤은 새어머니의 속셈을 그레텔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헨젤은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작은 주머니에 넣어 놓았던 조약돌을 하나씩 숲길에 떨어뜨렸어요. 길을 잃더라도 이 조약돌을 따라가면 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드디어 깊은 숲속에 이르렀어요. 너희는 여기서 쉬고 있으렴. 나는 저쪽 가서 나무를 해오마. 나무를 하러 간다며 말을 하고 사라진 새어머니는 깜깜한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빠, 여기 너무 무서워. 우리 집에 갈 수 있을까? 동생 그레텔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그레텔. 내가 집에 가는 길을 알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헨젤은 동생 그레텔의 손을 잡고 숲길에 떨어뜨린 조약돌을 따라 숲을 빠져나왔어요. 헨젤과 그레텔이 간신히 집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밝아오는 새벽녘이었어요.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헨젤과 그레텔을 본 새어머니의 얼굴은 놀라움과 실망스러움이 겹쳐 있었어요. 다음에는 더 깊은 숲속에 내다버려야겠군. 며칠이 지났을 때 새어머니는 또 헨젤과 그레텔을 불렀어요. 얘들아, 우리 숲속으로 소풍을 가자꾸나. 맛있는 빵도 준비했단다. 새어머니의 속셈을 알아챈 그레텔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어떡해. 새어머니가 또 우리를 숲속에 내다버리려고 해. 울지마, 그레텔.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헨젤은 새어머니가 준비한 빵을 숲길에 조금씩 떼어 떨어뜨리면서 새어머니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레텔, 이 떨어뜨린 빵 조각을 따라가면 집에 갈 수 있어. 헨젤은 겁을 내며 울고 있는 그레텔에게 속삭였어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는 새들이 빵 조각을 모두 쪼아먹은 뒤였어요. 그레텔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어떡해. 헨젤은 우는 동생을 달래며 숲속을 헤매다가 하얀 새를 만났어요. 하얀 새는 헨젤과 그레텔에게 짹짹짹짹, 가엾기도 해라. 나를 따라오렴. 헨젤과 그레텔은 하얀 새를 따라갔어요. 그러자 눈앞에 사탕과 과자로 만들어진 신기한 집이 나타났어요. 오빠, 저기 좀 봐. 과자로 만든 집이야. 와, 정말 과자로 만든 집이네. 숲길을 헤매느라 힘들고 배가 고팠던 헨젤과 그레텔은 과자집의 바깥 여기저기를 뜯어먹고 곧 잠이 들었어요. 그때 꽃갈 모자를 쓴 하얗고 긴 머리에 이상한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부스스 잠에서 깬 헨젤과 그레텔은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얘들아, 난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너희들 배고프지? 맛있는 과자를 더 줄 테니 안으로 들어오렴. 헨젤과 그레텔은 친절한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헨젤과 그레텔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친절했던 할머니는 마녀 할머니로 변했어요. 마녀 할머니는 오빠 헨젤을 커다란 철장에 가두고 동생 그레텔에게는 힘든 집안일을 시켰어요. 오늘도 아이들을 잡아왔군. 아주 좋은 날이야. 라며 무서운 얼굴로 좋아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무서웠지만 마녀 할머니의 집에서 도망가기 위해 기회를 엿보았어요.
어느 날 마녀 할머니가 깊이 잠들었을 때 그레텔은 마녀 할머니의 옷 주머니에서 몰래 열쇠를 꺼냈어요. 그레텔은 열쇠로 철장에 갇혀있던 오빠를 꺼내주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이 도망을 가려 하는데 마녀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얼른 문 뒤로 숨었어요. 잠에서 깨어난 마녀 할머니는 철장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철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문 뒤에 숨어 있던 헨젤과 그레텔이 마녀 할머니를 철장 안으로 힘껏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열쇠로 철장 문을 잠갔어요. 마녀 할머니는 철장 안에 갇히고 말았지요. 그레텔, 여기서 빨리 도망가자. 헨젤과 그레텔은 철장의 열쇠를 멀리 던지고는 서둘러 과자집을 빠져나왔어요. 헨젤과 그레텔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숲속에서 헨젤과 그레텔을 찾고 있는 아버지를 만났어요. 헨젤의 아버지는 새어머니의 꼬임에 넘어가 아이들을 숲으로 보낸 것을 후회하며 매일매일 아이들을 찾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얘들아,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잘못했다. 마음씨 나쁜 새어머니는 내쫓았단다. 이제 너희들을 숲속으로 보내지 않을 거야. 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럼요, 아빠. 저희를 찾으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얼른 집으로 돌아가요. 오빠 헨젤은 눈물을 머금고 다정하게 말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아버지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헨젤과 그레텔은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